뉴스타파 특종! 쌍방울 대북 송금 핵심 증인 금품 매수 정황 포착! 증인 매수 의혹을 취재를 했어요. 뉴스타파가 나라를 구하고 있다. 김성태 회장이 회사 임원을 동원해서 대북 송금 재판 핵심 증인을 금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정황. 자, 법원이 김성태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밖에 재판부가 믿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안부수. 김성태와 안부수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 공범 관계예요. 자, 근데 골 때린 게 이 신진우 판사, 이 양반은 안부수가 일관된 진술에서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부수 재판은 따로 열렸어. 근데 안부수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 재판부는 안부수 못 믿는다 한 거예요. 아니, 사법부가 한 명의 판사는 못 믿는다 유죄, 한 명의 판사는 믿는다.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요,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판사도요, 신진우 판사도 무리한 판결이라는 걸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 본인도 이거는 무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판결했냐? 이 사람은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극도인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번 판결 내리고 이재명 기소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놔주는 역할로 자기는 총대를 맨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중요하지 않았어. 내가 유죄를 때려야 이재명 기소되네? 이거 아닐까. 판결문 공개됐습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비공개했잖아요. 기밀 문서가 있네 없네 뭐 이러면서 비공개했다가 법원에서도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이 부글부글해요. 창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 이거 이제 2심 가잖아요.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요. 이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저 같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주르륵 설명할 수 있어요. 김성태와 안부수는 공범이잖아. 자, 쌍방울이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안부수 회장을 조직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그 직후에 안부수의 법적 증언이 뒤바뀐 사실을 포착합니다. 만약에 증인 매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 결과의 정당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돈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바꿨다. 그러면은 그 증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판결, 1심 판결의 핵심은 뭐다? 진술, 증거는 없어요. 이화영의 주장과 김성태의 주장이 엇갈렸는데 판사는 이화영은 거짓말쟁이, 김성태는 정직한 사람. 이렇게 해서 판결 내린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국정원 문건도 나오고 다른 얘기도 다 나왔는데도 이거 다 배척했어. 그 증거들 다 배척했어요. 말도 안 되죠. 감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판사는. 근데 판사가 판결 잘못하고 감옥 가지 않죠. 안부수 최측근의 폭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안부수의 최측근이 뉴스타파에 연락을 했어. 그래서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문서화된 기사에는 안 나오고 영상으로 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안부수가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다고. 왜냐? 자기가 문서 다 가짜로 만들고 증거 인멸 지시받고 다 없애고 영수증도 다 가짜 처리하고 이거 다 자기가 직접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부수가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다. 자기가 직접 그걸 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원래 문건 이런 걸 다 보관했으면 대박일 텐데 뭐 그런 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안부수는요,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을 북한 고위인사들과 이어준 대북 브로커인데 2018년 당시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직접 소통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할 때 정말 방구 좀 끼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국정원은 안부수를 협조자로 고용하기에 이른다. 너무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국정원이 쓱 접근해서 우리한테 협조 좀 하죠. 북한에 대화한 내용 좀 우리한테 보고 좀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도 쓱 줍니다. 특활비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죠. 이런 데 국정원 특활비 쓰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해? 안 하잖아. 그죠? 안 하잖아요. 안부수와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이어준 게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의 정보를 좀 캐내고 싶잖아. 그러니까 경기도랑 같이, 경기도랑 협업 사업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화영을 알게 되면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은. 그래서 안부수와 이화영을 만나게 해주고 소개시켜준 게 국정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후 이화영 부지사가 안부수를 쌍방울과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이화영, 안부수, 쌍방울 이렇게 연결고리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2019년 1월 국정원은 안부수의 협조자 지위를 박탈해요. 왜냐? 특활비도 주고 북한 사람들 만나면 보고도 해라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고를 안 했어. 근데 보고 안 하고 뭔 짓을 했나 봤더니 김성태를 만나고 김성태한테 자금 지원을 받기도 하고 김성태랑 북한 인사들을 또 만나고 그런 거를 보고를 안 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심각하네. 얘 보고를 안 하는데 김성태랑 쌍방울이랑 만나고 쌍방울 김성태 데리고 북한 애들도 만났는데 보고를 안 했는데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어. 자, 이거를 포착한 국정원은 위에다 보고합니다. 이 블랙 요원이. 안부수 협조자 지위 박탈합시다. 우리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이거 걸리면 국정원 연루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납니다. 대북 사업에 문제 생기고 구설에 오르면 안 됩니다. 하고 협조자 지위 박탈해요. 이 와중에 국정원은 쌍방울과 안부수 그리고 북한 놈들 합쳐서 쌍방울 주가를 띄우는데 같이 짝짝꿍을 한 정황을 포착을 하고요. 문건에 남겨요. 그리고 이 정보는 한 번, 두 번 거쳐서 검증을 하고 최종 이건 정보 확정 짓습니다. 팩트로 확정 지어요. 국정원이 팩트라고 확정 짓는 모든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이건 팩트다라고 확정 지은 문건이 있는데 이 판사는 이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 배척했어. 이유가 뭘까? 이재명이 싫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싫어서 이 문건을 채택하면 이재명을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판사가 왜 그러면 이재명을 여기서 묶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나머지 재판은 나가리라는 것도 이 판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준욱 부장판사는 나머지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성남FC니 뭐 이런 재판 전부 다 이건 날라갔네. 이재명을 어떻게든 기소하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집어넣고 싶은 그 마음에 주가 조작을 한 것이 팩트다라고 하는 국정원 문건을 증거해서 배척시켰다. 이 사람은 이재명이 범죄자고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구 사람입니다. 75년생이에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 아직 40대야. 미쳐버리겠죠. 2019년 1월에 김성태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송명철 부시장에게 300만 달러를 건네요. 이때도 안부수가 등장합니다. 안부수가 아태협 직원을 시켜서 쌍방울로 받은 기부금 중 5억 원을 달러랑 위안화로 바꾼 뒤 중국으로 밀반출을 했어요. 안부수 회장은 대북 송금 사건 중심 인물입니다. 그의 법정 증언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 한 명 등장하니 아태협 직원으로 안부수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B씨가 등장합니다. 지난해 3월쯤에 쌍방울 그룹이 구속된 안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마련해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이 최측근, 안부수의 최측근 B씨는요. 안 회장이 구치소 안에서 석방호에 나가서 있을 집을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다. 측근 B씨와 안부수의 딸은 쌍방울 임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소통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남의 명의로 해야 되고 회사 명의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찾은 데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쪽인 거예요. 자, 안부수 직원과 안부수 딸 카톡도 제공을 한 거예요. 거여동 오피스텔 갈 때 같이 가요. 안부수 직원이 딸한테 얘기하니까 집을 옮기니까 아빠 짐 거의 다 가져오는 걸로 해야겠죠. 네네. 집 이것저것 볼 게 있어요. 제가 쌍방울 사장님 연락 오시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좋아요. 거기 짐도 많은데 이사비용 처리 문제 날짜 시간 날짜 알려주세요. 안부수 직원과 안부수의 딸은 당연히 친분이 가까웠겠죠. 지난해 5월에 법원은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어요. 꽤 크죠. 3년 6개월 실형이면 큽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 보조금 횡령, 김성태와 공모해서 중국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취재진은요. 측근 B씨의 제보를 토대로 안부수 회장과 그의 딸이 거주 중인 위치를 확보하고 찾아갑니다. 거여동 오피스텔이에요. 취재 도중에 안부수 회장 딸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야, 이거 영상 보면
뉴스타파 영상 보세요. 영상 보면 딸을 만나서 막 쫓아갑니다. 어떤 여성 기자가 막 쫓아가. 기자가 쫓아가면서 막 물어봅니다. 쌍방울에서 오피스텔 구해준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을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뭇거려. 부모님께 여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취재진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물어보니까 아내장 딸은 이 측근 B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기 시작한다. 열받지. 배신자가 있네? 이후 안보수 회장을 계속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다. 측근 B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쌍방울 임원이 아내장의 딸을 만난 날짜, 거여동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날짜, 거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다. 자, 여기입니다. 이쁘게 생겼네. 송파 거여동이면 좋은 동네 아닌가? 쌍방울의 오피스텔 제공 직후부터 뒤바뀐 법정 증언. 야, 기가 막히죠. 자, 안부수는요, 지난해 작년 2월 3일 재판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같은 내용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에 북측과 이재명 지사 방북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는 의혹, 이것도 물어봤을 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안부수예요. 그런데 4월에 갑자기 김성태 주장하고 똑같은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맞다라고 말을 바꿨어. 2월 재판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언급도 안 하고 이화영이랑 이재명 방북 관련 회의한 적 있는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라고 하던 사람이 4월에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화영 변호사 측이 1월 31일에 증언한 내용과 왜 달라졌냐, 증언이 왜 갑자기 4월 돼서 달라졌냐 하니까 몸이 안 좋았다가 이제 좀 안정이 돼서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기억들이 새롭게 나니까 지금 증언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해서 기억이 안 났었어.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기억이 나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이야. 변호사가 야,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선서했어. 위증하면 안 돼. 증언 변경 왜 했어? 라고 하니까 예전에 한 게 잘못된 진술이야. 자, 그러면은 그때 한 거 위증이잖아.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증언을 뒤집어야만 하는 이유로 보기에는 부족한 답변들이었다. 쌍방울 김성태의 증인 매수 의혹은 구속된 피의자들끼리 검찰에 만나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벌였다는 의혹과도 연결이 돼. 자, 공범인데 같이 만나게 해준 것 자체가 범죄예요, 범죄.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뉴스타파가 그동안 뉴스타파가 쭉 취재한 거죠. 정리를 해보니까 2023년 1월에 김성태가 체포됩니다. 2023년 2월에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김성태와 안부수가 만나 상의했다는 일명 진술 세미나 의혹이 있습니다. 1월에 김성태가 잡히고 2월에서 3월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하고, 이어서 쌍방울 임원이 안부수 회장 딸과 측근 B씨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 안부수 딸이 송파구 오피스텔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4월에 안부수가 증언을 바꿨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어쩔 건데 진짜. 수원지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진우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화영 부지사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성태, 쌍방울 직원, 안부수 진술이 일치한다. 근데 여기는 공범이잖아, 이 씨부레. 공범들이 진술이 일치한다? 거기다가 만나게 했잖아. 공범끼리 만나게 진술을 말 맞추도록 한 게 누구야? 검찰이잖아, 이씨. 미친놈들입니다, 진짜. 그러면서 뭐라 그래? 김성태는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고 주가 조작만을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판사의 주된 선고. 경험칙상. 내가 말이야 판사를 좀 해봤거든. 이화영이 범인이야. 이게 판결이에요. 이게 판결. 증거가 없어. 내가 경험칙상 내가 판사를 좀 오래 해봤는데 수많은 판결을 해본 결과 이화영이 범인. 이게 판사입니까, 이씨. 그리고 김성태는요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있어. 처벌도 받았다니까. 범죄자 출신이에요. 김성태는 사채업자 출신이고 깡패 출신이야.
자, 판결문이 부분 공개된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되면 한번 볼 때 아마 열받을 겁니다. 이게 뭐세요? 김성태는 쌍방울 CEO인데 아니 쌍방울이라는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주가 조작만을 위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이거는 못 믿겠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게 판사가 선고 내린 근거라는 겁니다. 미친놈이죠. 자,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누구를? 이화영을 기소를 했죠. 그러면 유죄 입증을 누가 해야 돼? 검찰이 해야 되잖아요. 입증을 못했는데 판사가 내가 딱 보니까 이화영이 범인이네? 이렇게 한 거야. 자, 구속된 김성태의 지시를 받은 쌍방울 임원이 회사 돈으로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 결과의 정당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 판사는 별다른 물증 없이 김성태와 쌍방울 직원들 안부수 증언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크게 의존해서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요, 신진우 부장판사는 판사복 벗겨야 됩니다. 이런 인간이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법부의 판사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표 기소했죠. 이 기소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기소도 말이 안 되는 게 기소하는 이유에 이재명 기소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심 재판 결과. 1심 재판 결과. 이것만 있어요. 근데 이걸로 기소할 수 있나요? 이걸로 기소할 수 있어? 원래는 이것만으로 기소하면 안 되는 거야. 바뀔 수 있잖아.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면 몰라. 1심 재판 나왔으니까 바로 기소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급하지. 이거 하려고 신진호 판사도 무리한 판결인 거 알면서 한 거야. 수많은 증거를 배척하면서까지. 급한 겁니다. 괴롭히겠다. 징글징글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나쁜 놈들은요, 이재명이 징글징글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죽냐, 이 인간은. 기소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 있게. 분노가 점점 올라가야 돼요. 분노 게이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